안녕하세요. 해남조 최광일입니다. 오늘은 저 같은 이런 조현병에 걸린 환우들은 많이들 공감하는 내용이겠지만 저는 제가 20대 때 꼭 하고 싶은 버킷리스트가 있었거든요. 그 버킷리스트가 뭐냐면은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 하나는 내가 20대 때 꼭 이루고 싶었던 게, 아침에 눈을 뜨면은 좀 갈 직장이 있었으면 좋겠다. 아침에 눈을 떠서 목적지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게 내 첫 목표였거든요. 근데 그 목적지를 만드는 거는 이제 그 목표는 이뤄가고 있어요. 근데 이게 일반적인 사람들에게는 당연한 거지만 저 같은 이런 정신병 걸린 환자들에게는 까마득한 먼 미래의 꿈과 같은 일들이 있거든요. 제가 고등학교 때 애들 수능 마치고 이제 11월 달, 12월 달에 그렇게 이제 학교에서 원서 놓고 어디 대학 가네 그러고 있을 때, 딱 정확하게 07년도 11월부터 12월 달, 1월 달 그 사이에 학교를 갔는데, 저는 애들 수능 마칠 때쯤에 저는 정신병원에서 퇴원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대학은커녕 그냥 이제 뭐 해 먹고 살지 속으로 그러면서 방황을 하고 있는데, 딱 정확하게 내가 학교에 도착하면은 3학년 3반 교실에 아무도 없습니다. 모르겠어요. 학교 선생님들이 일부러 광일이 오면은 다 자리를 피해라 그렇게 시킨 것처럼 제가 교실에 가면은 교실에 아무도 없거든요. 있는 애들조차도 다 자리를 피해요. 그래가지고 제가 3학년 3반 교실에서 한 30분 정도 혼자 덩그러니 그냥 가만히 앉아있다가 그냥 집에 가버립니다. 난 그때는 제 심정이 그 교장 새끼한테 내가 퇴학시키려면 퇴학시켜라, 상관없다. 그러고 퇴학시키려면 퇴학시키라는 배짱 가지고 내 맘대로 행동했거든요. 근데 내 맘대로 행동할 수밖에 없는 게, 교실에 가봤자 내가 딱 학교에 도착해서 4학년 3반 교실에 간 순간 애들이 다 자리를 피해요. 거의 음식물 쓰레기를 쳐다보듯이 그냥 저를 그냥 그렇게 냄새나는 음식물 쓰레기를 보듯이 그렇게 자리를 피하거든요. 지금으로 치면은 코로나 바이러스한테도 그렇게 피하진 않을 거예요. 그 정도로 나를 교실에 혼자 덩그러니 앉아있다가 그냥 집에 가버리고 난 졸업식도 안 갔거든요. 그래서 너무 쪽팔려서.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봐요. 여러분들은 일반적인 고등학교 졸업을 했겠지만 애들 다 서로 꽃다발 주고받으면서 축하한다 그러고 있는데 나는 졸업식을 가봤자 뭐 꽃다발은커녕 그냥 혼자 가만히 그냥 서 있다가 애들 다 꽃다발 주고받으면서 뒤풀이 하면서 뭐 어디 뭐 짜장면을 먹든 뭘 먹든 그러는데, 졸업식 가봤자 혼자 덩그러니 그냥 앉아서 애들은 다 대학 어디 가네, 누구는 서울대 갔다 오고 상장 받고 있고 그러는데, 나는 혼자 덩그러니 서 있다가 병신같이 완전히 쉽게 말해서 병신도 그런 병신이었고 장애인도 그런 장애인 새끼가 없는데, 내 하나밖에 평생에 한 번밖에 없는 졸업식에서까지 내가 병신 새끼, 장애인 새끼로 그렇게 있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졸업식을 가도 병신이고 안 가도 병신이 새끼가 저다 보니까, 가도 병신이고 안 가도 병신인데 퇴학시키려면 퇴학시켜라고 졸업식도 안 갔거든요. 아니 학교에 가봤자 어차피 최강현이란 존재는 이 병신이고 장애인이고 정신병자고 코로나 바이러스보다도 무서운 새끼인데 코로나 바이러스 피하듯이 그렇게 애들이 나를 피했다니까요. 졸업식 가봤자 병신 취급만 당하면서 애들 꽃다발 주고받으면서 축하하네 그러고 있는데, 나는 혼자 그냥 장애인 새끼처럼 병신 새끼처럼 그렇게 졸업식에서 덩그러니 가만히 있다가 그냥 조용히 근다해서 내가 그 애들 앞에서 쪽팔리게 울 수도 없는 거고. 저는 원래 눈물이 없어요. 제가 유일하게 평생에 한 번 운 거는 할머니 돌아가실 때, 우리 덕천댁 돌아가실 때 운 거 빼고는 한 번도 운 적이 없거든요. 나는 내가 죽을 병 걸렸다, 나는 내가 시한부 판정 받았을 때도 눈물을 안 흘렸던 사람이에요. 근데 내가 그렇다 해서 내가 서럽다고 그 애들 앞에서 그 애들이 나한테 꽃다발 안 준다고, 내 동창들이 나한테 아는 체 안 한다고,
내 동창들이 나한테 같이 짜장면 먹자고 같이 안 불러준다고 내가 울 수가 없잖아요. 눈물도 안 날 뿐더러. 졸업식을 가도 병신이고 안 가도 병신인데 뭐하라고 내가 졸업식을 가겠어요. 똑같이 병신인데. 그러다 보니까 내가 졸업식 안 가고 그냥 집에서 무한도전 봤거든요. 근데 이렇게 외로움 속에서 살다 보니까 이 외로움이라는 게 단순히 내 스스로가 외로운 게 아니라 상대적 외로움, 상대적 외로움. 이 상대적 외로움을 일평생 느끼고 살았거든요. 혼자 저는 카페에서 공부한 이유가 조혈병 환자들은 누구나 다 겪는 일이겠지만 환청이라는 게 있어요. 환청. 근데 도서관이나 독서실에서 그 조용한 곳에서 혼자서 환청을 듣고 있으면요, 그 자괴감과 그 공황 증세는 상상을 초월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카페에서 공부를 했어요. 카페에서. 특히 장사가 잘 되는 카페에서 공부를 했어요. 그래야 카페에서 들리는 소음이랑 내 환청이랑 구분이 안 가니까 내가 공황장애가 안 오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카페에서 공부했거든요. 근데 카페에서 공부할 때도 애들은 전남대생들이고, 어떤 애들은 경희대생들이고, 뭐 중앙대생들이고, 연세대생들이고, 고려대생들이고, 그 애들이 방학 때 와가지고 해남에서 공부하는데, 그 애들은 다 하나같이 자기 무리들끼리, 자기 친구들끼리 와가지고 카페에서 열심히 대학생활 하다가 방학 때 와가지고 해남에서 즐겁게 이렇게 카페에서 이렇게 담소를 나누는데, 나는 내가 아는 얼굴인데도 서로 인사를 안 했어요. 내가 아는 얼굴인데도 그 애들은 즐겁게 대학생활 하다가 방학 때 와가지고 자기들끼리 연락해서 그렇게 카페에서 이렇게 담소 나누고 있는데, 나는 애초에 병신이다 보니까 졸업하는 순간 고등학교 내내 병신이었다 보니까 나는 졸업하고 나서도 병신처럼 그냥 혼자 카페에서 환청 들으면서 공부하고 있으니까 그 상대적 박탈감은 상상을 초월하거든요. 애들은 열심히 자기들끼리 막 수다 떨고 있어요. 그래서 가끔씩 그런 얘기도 들려요. 쟤 광일이 아니야, 저 광일이 아니야. 근데 차라리 애들이 그냥 나를 모르는 척하고 투명인간 취급해서 좋은데, 애들이 쟤 광일이 아니야, 쟤 광일이 아니야, 이런 말이 들릴 때, 서로 인사는 안 하지만 광일이 아니냐고 막 이런 말이 들릴 때, 그 상대적 자괴감, 자괴감과 그 모멸감, 그 수치심은 상상을 초월하거든요. 그렇게 외로움 속에서 살면서 그래서 내가 그 애들이 이제 취직을 해서 해남군에 있는 공무원이 되고, 어디 뭐 관공서에 있는 여러 가지 관공서에 들어가서 어디 뭐 공사에 들어가서 취직을 하고, 기업에 들어가서 이렇게 지구 사원이 되고, 이런 시기에도 난 공부만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상대적 박탈감은 상상을 초월한다고요. 그래가지고 내가 그 애들 취직하고 대학 다니는 거 보면서 나는 그 친구들이 단순히 나는 외로운데 내 친구들은 외롭지 않구나, 그게 부러운 것도 있지만, 이것보다 더 부러웠던 거는 그 애들은 대학 다닐 때는 대학이라는 목적지가 있었고, 취직하고 나서는 직장이라는 목적지가 있었잖아요. 근데 나는 거의 한 12년간을 아침에 눈을 떠서 갈 데가 없는 사람으로 살았거든요. 유일하게 할 거라고는 카페에서 어떻게든 해보려고 공부한 거 빼고는 갈 데가 없었거든요. 그 애들은 아침에 눈을 떠서 가야 될 대학이 있었고, 아침에 눈을 떠서 가야 될 직장이 있었지만, 나는 그 애들 직장 다니고 대학 다닐 때도 목적지가 없었다고요. 유일하게 할 거라고는 억지로 어떻게든 해보려고 아침에 눈을 떠서 카페라도 가서 공부하는 거, 이게 내 목적지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상대적 박탈감이 너무 심해서 나도 꼭 내 동창들처럼 아침에 눈을 떠서 갈 곳을 만들자, 이게 내 첫 번째 목표였어요. 그래서 내가 직장을 만든 거거든요. 근데 이 직장을 만들고 나서 이제 요즘 들어서 이제 아직 이루지 못한 버킷리스트 중에 하나가, 나는 가장 힘들었던 것 중에 하나가 끼니였어요. 끼니. 어느 정도 돈도 이제 집에서도 농장에서 일하다, 아버지 가업하면서 농장에서 일하다 보니까 밥 먹을 돈은 있는데 밥을 같이 먹을 사람이 없으니까 중국집에 가서도 날마다 짜장면만 먹어야 되고, 단순히 돈이 없어서 짜장면만 먹는 게 아니라 한 일주일에 서너 번씩, 일주일에 한두 번씩은 짜장면 먹을 때 이 탕수육이 너무 먹고 싶어. 탕수육. 짜장면을 먹을 때 탕수육이 너무 먹고 싶은데, 탕수육 하나가, 화엄만점에서 파는 탕수육 하나가 15,000원인가 그래요. 15,000원짜리 탕수육 한 접시가 있는데, 근데 짜장면 하나 먹고 탕수육을 먹고 싶은데 혼자서 탕수육을 시킬 수가 없는 거야. 혼자서는 도저히 먹을 수 있는 양이 아니니까.
탕수육을 같이 먹을 사람이 없으니까 날마다 짜장면만 먹고 짬뽕만 먹었거든요. 근데 짬뽕 먹을 때도 짜장면 먹을 때도 탕수육 그 몇 점을 먹고 싶은데 같이 먹을 사람이 없으니까 시키지 못해. 서울에서 제일 힘들었던 거는, 서울에서는 주로 컵라면만 먹다 보니까 컵라면 먹다 보니까 막 얼굴에 버짐이 생기고 단백질이 부족해 보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집 앞에 갈비집이 있는데 그 지금도 그게 고래 박혔어. 양념갈비인데 1인분에 13,000원이야. 1인분에 13,000원. 와, 근데 그 양념갈비가 너무 먹고 싶은데 내가 그 13,000원이 없어서 못 먹는 게 아니라, 양념갈비 혼자 가가지고 양념갈비 1인분만 주세요 이 말이 도저히 안 나오는 거야. 혼자 가가지고 양념갈비 1인분만 주세요, 이 말이 진짜 안 나오는 거야. 그래가지고 거기 식당은 거들떠도 안 벌고 맨날 그냥 김밥 나랑 이런 데서만 먹었거든요. 그게 가장 서러웠어. 그게 가장 서러워. 혼자 홀로 지내면서 나만의 시간이 워낙 많다 보니까 주식 공부도 하게 됐고, 외국어도 많이 하게 됐고, 또 여러 가지 공부도 많이 하게 됐고, 또 혼자만의 시간을 활용해서 많은 능력을 얻고, 여러 가지 능력을 얻고, 멀티플레이 능력을 얻고, 이런 많은 능력을 얻었지만, 내가 홀로 있으면서 가장 힘들었던 것 중에 하나가 그거였거든요, 진짜로. 그 양념갈비 1인분을 나 혼자서 시킬 수가 없으니까 못 먹어. 돈이 없어서 못 먹는 게 아니라 혼자서 먹을 수가 없으니까 못 먹어. 혼자서 탕수육을 먹을 수가 없으니까 탕수육을 못 먹어. 이건 진짜 그래서 이게 내 이 말을 불쌍한 척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 주위의 친구들은 대학 다닐 때나 취직해서나 언제든지 지들끼리 연락해서 같이 월간 맥주 가서 술도 하고 어디 맛있는 식당 가서 4명 5명이서 모여서 옹기종기 먹고 소주 한잔 하고 그러지만, 나한테는 그게 까마득한 버킷리스트거든요. 아직까지도 못 이뤘어요. 그 애들에게는 당연한 일상인데, 그냥 한가하게 시간이 되면은 자기들끼리 연락해서 야, 우리 오늘 어디 가서 맛있는 거 먹자 그러면서 소주 한잔도 하고 맛있는 찌개도 먹고 뭐 이런 알탕도 먹고 그러지만, 나는 그 알탕 한 그릇 알탕을 하나 먹고, 하다못해 어디 뭐 매운탕을 하나 먹고, 어디 뭐 양념갈비를 구워 먹고, 삼겹살을 구워 먹고, 보통 알탕이라든가 매운탕이라든가 회라든가, 또 그 밖에 뭐 탕수육에 짜장면 세트라든가, 아니면은 제가 머릿속에 고리 박힌 이런 양념갈비를 구워 먹는 이런 세트 메뉴들은 혼자서는 못 먹잖아요. 근데 내 주위의 모든 친구들은 다들 그런 거를 먹는 게 당연해. 언제 어느 때나 명절이든 뭐든 간에 지들끼리 연락을 해서 야, 오늘 우리 맛있는 거 먹자 그러고 매운탕에 소주 한잔 할 수 있는 게, 그게 일반적인 사람들에게는 당연한 거거든요. 나 같은 이런 사회성 병신 새끼들한테는 그게 까마득한 버킷리스트일 수가 있다고. 난 지금도 아직 그걸 못 이뤘거든요. 그래서 나는 근다에서 별로 마음에 없는 사람들하고 어울리면서 억지로 그걸 하고 싶진 않고, 나는 꼭 내가 지금 이제 아침에 눈을 떠서 가야 될 직장이 생긴 거는 이제 그 목표는 이뤘기 때문에, 이제 두 번째 목표인 이제 그 매운탕 옹기종기 모여서 매운탕 먹고 알탕 먹고 탕수육도 먹고 뭐 이런 양념갈비도 먹고 뭐 삼겹살도 구워 먹고, 이런 거는 내가 꼭 이제 조만간 나도 연애를 목표하고 있으니까, 내가 여자친구가 생기고 내가 또 가족이 생기면은 내가 가장 하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그겁니다. 혼자서는 이거는 저는 돈이 많지는 않지만 돈 걱정은 안 하거든요. 돈이 있어도 혼자서는 못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는 가족이 생기고 여자친구가 생기면은 꼭 내 버킷리스트 중에 하나를 꼭 이뤄야 되는 게, 옹기종기 모여서 양념갈비 구워 먹고 알탕 먹고 매운탕 먹고 또 소주도 한잔 하고, 이게 내 버킷리스트 중에 하나입니다. 제 주위 사람들에게는 아주 일상적인 거고 당연한 거지만, 나에게는 35 먹도록 아직까지도 못 이룬 꿈입니다. 진짜 모르겠어요. 저 같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을지 몰라도 저 같은 경우는
거의 뭐 고등학교 졸업한 순간부터는 늘 그냥 병신으로 살았기 때문에 일평생이 병신이었기 때문에 병신도 그런 병신이 없어요. 오직하면 졸업식을 안 갈 정도로 병신이었겠어요. 졸업식 가봤자 병신밖에 안 되는데 졸업식을 가도 병신이고 안 가도 병신이니까 졸업식도 안 가버렸거든요. 그 정도 병신이었어요 제가. 그러다 보니까 저 같은 병신들에게는 진짜로 그 양념갈비 옹기종기 모여서 양념갈비 구워 먹는 게 버킷리스트라고요. 저는 돈은 언제든지 벌 수 있는데 제가 번 돈을 가지고 진심으로 같이 옹기종기 모여서 내 가족이든 내 여자친구든 간에 옹기종기 내가 가족을 만들어서 이렇게 양념갈비 구워 먹고 매운탕 끓여 먹고 이게 혼자서 먹을 수 없는 양을 시켜서 옹기종기 논아 먹고 소주도 하고 맥주도 하고 그게 내 두 번째 버킷리스트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내 버킷리스트 중에 하나는 이렇고 이제 두 번째 버킷리스트인 이 양념갈비 옹기종기 모여서 구워 먹는 꿈을 꼭 이뤄야 됩니다. 그래서 나는 그 목표를 가지고 오늘도 열심히 그 꿈을 위해서 노력해 갈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에게는 일상적인 당연한 거지만 그게 버킷리스트일 정도로 꿈인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세상을 살아갈 때 생각보다 진짜 힘들게 사는 사람들 많거든요. 생각보다 힘들게 사는 사람들 많으니까 본인이 가지고 있는 거에 대해서 당연하다고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게 광일이 같은 병신들에게는 버킷리스트일 정도로 꿈인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당연한 게 어떤 사람들에게는 까마득한 꿈일 수가 있어요. 항상 그런 걸 생각하면서 감사한 마음으로 살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빠이 시유레이를.